재테크나 투자에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이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억을 투자해서 2년 뒤에 5억을 버는 게 쉬운 건지,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2년 뒤에 1,000만 원을 버는 게 쉬운 건지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5억 있는 사람은 5억 밑으로 되는 거 아무거나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내가 1,000만 원밖에 여유자금이 없다 그러면은 제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구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한 채 살려 그러면 최소한 한 얼마 정도 돈이 있어야 될까요? 요 위치라든지 요 규모라든지 그리고 연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대구에서 주택을 한 개 구입한다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살려면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권을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지으면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 요거 내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주택을 일반 매매로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개인별로 해서 한 얼마 정도인지 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에 분양한 게 이런 게 이제 있어요. 메가시티 태양 아너스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분양을 했을 거예요. 월베 삼정 그린 코아라고 10월 말에 이제 분양을 했었고,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이 이제 9월달에 이제 국가산단 영무 예담이 올여름에 이제 분양을 했었어요. 지난달에 메가시티 태양 아너스 요거는 저 달서구에 그 계대에 있는데 성서 쪽에 그 서재라는데 그 분양을 했었어요. 대구가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좋지만 특히 청약 시장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조금 그래도 센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얘가 한 세대수가 857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분양 가격이 얼마냐면은 이제 29평이 제일 작은 건데 3억이에요. 로얄층 기준으로. 전부 다 제가 로얄층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33평이 이제 3억 5천이고, 그럼 얘가 이제 내가 당첨이 되면은 계약금 10% 하면은 어쩐지 중도금 60%는 무이자예요. 그리고 내가 입주 때 그 잔금 30% 이렇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준공이 언제냐, 한 3년 정도 걸려가지고 2020년 초에 이렇게 입주를 하는 거고, 월베 삼정 그린 코아는 저 대구 달서구의 그 월베 지역에 거기에 이제 위치를 하는데 세대수가 1533세대예요. 얘가 이제 적은 평수가 32평이 제일 작은데 얘가 분양가가 4억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계약금은 10%인데 얘는 중도금이 유이자예요. 앞에 거는 무이자인데 얘는 유이자예요. 얘도 이제 한 3년 정도 걸리면은 다 지금 그때 입주고,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은 수성구 그 범어동에 MBC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적경 지역에 거기 있는 이제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343세대, 분양 가격이 이제 제일 작은 게 33평이 6억 6천만 원, 평당 2천만 원 정도 수성구이죠. 그래서 계약금은 10%인데 얘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입주할 때 그 이자만큼 이렇게 내면 되는 거죠. 얘도 입주가 한 3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국가산단 영무 예담은 저 달성군의 그 현풍 옆에 구지 거기에 이제 국가산단 그 영무 예담이라고 있는데 얘는 세대수가 934세대, 분양가는 제일 작은 게 이제 27평이 있는데 2억, 33평이 2억 5천. 얘는 계약금이 10%고 중도금도 무이자고, 얘는 발코니 확장도 전부 다 무료예요. 한 2년 해서 2020년 연말에 이제 입주를 예정인데, 대구에 미분양 물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대구 웬만한 지금 완판. 경쟁률도 세가지고 내가 이러면은 잘 안 돼. 근데 미분양 물량이 있어요. 정부에서 미분양 관리지구로 지정된 데가 대구에 있어요. 달성군이에요. 그럼 여기 중에서 어느 거냐? 국가산단 영무 예담이 미분양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분양권을 해서 구입하면 돈이 얼마 드느냐? 그럼 일단 내가 당첨된다 그러면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또 팔면 되니까. 안 그러면 입주 때는 돈이 좀 더 들겠죠. 그럼 계약금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 얼마냐? 메가시티 태양 아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평이 3억이니까 10%면 3천만 원. 월베 삼정은 이제 4억 9천만 원인데 중도금이 얘가 유이자예요. 그러면 지을 때 중도금이 이자가 한 1,500에서 2,000 정도 대충 해보니까 그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5천만 원 정도.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은 10%가 6,600만 원. 얘는 이자는 나중에 입주할 때 내면 돼요.
얘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이자가 발생할 것 같은데 입증할 때 내면 되고 국가 산다는 이제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좀 관심이 가는 데가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잖아요. 미분양이 가서 사면 돼. 국가 산다는. 그 저기는 별로. 이분양이니까 별로 안. 그래요? 아닙니다. 남들 안 살 때 사야 돈 벌지. 남들 살 때 사면은 늦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청약 점수가 높아가지고 가점으로 내가 당첨이 되든지 추첨에 의해서 당첨되면은 요 금액만 있으면 돼. 하지만 내가 초점에 의해서 당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요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금액에다가 일정 금액인 프리미엄이 또 붙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구에 뭐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한 10% 정도 생각하면은 3천만 원에 얘는 내가 시티 태양 아나스는 3천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프리미엄이 얼마 붙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몇백 대를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인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프리미엄이 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전매 기간이 수선고를 제외하고는 이제 6개월 동안 전매 기간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6개월이 지나봐야 알지만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거고 월배 3점 그린 코아는 10% 잡으면은 얘도 한 4,900에 5천 또 들어가서 한 1억 정도 있어야 돼요. 내가 살려 그러면. 그 힐스테이트 버거 센트럴은 저는 우리 수성구 투기 과일지구라서 전매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어도 입주 때까지 내가 입주를 해야 돼요. 근데 등기 받아가지고 이제 팔든지 뭐 거주를 하든지 또 해야 돼요. 얘는 무지막지하게 들어간다. 얘 살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수성구에 뭐 청약해서 하려 그러면은 그들에 포함돼.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근데 국가사단이 업무회담은 프리미엄이 없어. 미분양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6천만 원, 1억 이렇게 든다 하지만 얘는 2천만 원. 말 잘하면 100만 깎아줄 수 있어. 잘하면은. 그러고 발코니 합정도 전부 다 무료야. 나머지는 뭐 1,500, 2,000 이 정도 드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분양권을 사가지고 얼마나 벌 건지 생각한다면은 얘는 2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묻는다 그러면은 입주할 때까지 다행히 미분양이 해소돼가지고 홈런 수익률 50%예요. 근데 얘는 6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 벌어야 돼요. 그래 50% 수익. 얘는 1억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벌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내는 프리미엄 하면 5천만 원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5억 5천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6억 되면은 내가 5천만 원 먹는 거잖아요. 세금하고 전부 다 생각하지만 산수로 생각하면은. 그럼 내가 1억 내가지고 6억 됐을 때 5천만 원 먹는 거니까 50%잖아요. 그럼 얘는 1천만 원만 먹으면 돼요. 그럼 얘가 메리트 있지 않아요? 왠지 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분양권을 해서 이번에 샀는데 네. 나중에 목적은 분양권 다시 팔려는 목적인데 네. 다시 뭐 하려고 한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물리는 거지. 속된 말로. 그만 말하고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잘 반응을 해야 되니까. 예. 하여튼 요 정도 돈이 든다. 예.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내가 이제 주택을 작은 규모로 했을 때 땅이 한 30평 있다 그러면은 거의 건물을 한 50% 정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15명 한 50%, 60% 지을 수 있으니까 15평이나 6, 38, 한 18평까지 요 건물이 있는 거야. 작은 거죠, 주택 그죠? 요즘 좀 소규모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얘가 이제 평당 금액이 얼마냐? 길 물었으면은 비싸겠지만 요 골목길 안에 있는 속집 이런 것들 한 4, 500 한다 치면은 평당 500이면 한 1억 5천짜리 요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 포함되려 그러면은 일단은 정비구역에 이제 지정돼야 되고 또 사업 시행 인가도 또 지자체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통상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요 입주권을 사면은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면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입주권이지 않습니까? 요 지점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프리미엄이 붙겠죠. 새 아파트를 주니까. 그래서 더 일찍 투자하면 프리미엄이 적겠죠. 근데 이제 리스크는 조금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사업 시행 인가 단계라든지 그리고 정비구이 지정됐을 때 산다면은 내가 프리미엄을 최소해서 살 수 있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항상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내 돈이 이제 묶이는 거죠. 그래서 요걸 내가 사가지고 새 아파트를 받는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드냐 요 입주권을 내가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억 5천만 원 주고 내가 사야 되니까
근데 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면 이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하는 동안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동안에 이렇게 이사 가 있다가 들어오라고 이주비를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60% 정도 무이자로 지원을 했어요. 그럼 그걸 받으면 되겠죠. 그럼 60% 받는다 그러면은 한 9천만 원. 그럼 내 돈은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엄이 한 개도 없다 그러면은 6천만 원 주면 되는데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를 또 줘야 되겠죠. 그럼 대구에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곳 중에서 지하철역을 한 개 끼고 있다. 그럼 프리미엄이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최소 1억 정도는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억 6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이주비는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에서 해준 게 사업하면서 요 수익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도 무이자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대구에 지하철이 없다든지 수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개발이 덜 됐으니까 거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더라도 뭐 한 3천, 5천, 5천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한 요 정도는 최소한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 매매로 이렇게 집을 구입한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한 채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니까 구입해가지고 전세 아니면은 월세로 이렇게 임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세로 구입하면은 2억에 구입했다 그러면은 전세가 일부 줬다 그러면은 그 차액분만큼만 내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계획 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월세를 준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전세금을 보증금을 많이 못 받으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 내 금액을 최소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매매가가 얼마냐면은 931만 원이에요. KB에 들어가면 11월 23일 날 기준으로 해서 있는데 20평 기준으로 하면은 2구 18에서 한 2억 정도 돼요. 그래서 대구는 전세가율이 매매가 비교해서 얼마 되냐 한 7, 80% 통상 되거든요. 대구는 그래도 높은 편이라서. 근데 여기 보면 전세 660만 원이면 한 70% 돼요. 근데 이제 내 돈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 80%까지 올라온 지역, 그런 지역 산다 그러면은 전세를 8이 16하면 1억 6천이 주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이 한 4천만 원 들어가는 거죠. 월세를 준다 그러면은 2억 해가지고 월세를 2천에 60 준다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집이 한 채가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요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대출 받으면 대출 좀 적게 해줘요. 한 60%. 규제지역 제외하고. 그래서 60% 하면은 2억 원에 6, 22, 1억 2천만 원. 그래서 내 돈 8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으니까 세를 놓으면은 내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어야지 내가 일반 매매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경매로 해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일반 매매에서 조금 저렴하게 받아야 되겠죠. 경매를 통해서 사는데 2억짜리를 2억 천에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그럴 이유는 없죠. 그래서 경매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얼마나 내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5%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 1억 7천만 원이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매로 해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뭐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줘야 되잖아요. 실제 일반 매매로 하면 4천만 원이 들지만 내가 3천만 원 적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 돈 한 1천만 원 들어가는 거고 월세 넣는다 그러면은 아까 한 내 돈 6천만 원 들어가는데 3천만 원 적게 이제 저렴하게 받았으니까 내 돈은 한 3천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네 가지 경우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 달성군에 미분양 산다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살 수가 있어요. 달서구 쪽이나 이제 월배 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거의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당첨이 안 되면은 또 프리미엄이 더 플러스 알파가 붙을 거고. 입주권은 얼마냐? 그 기준 하면 6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제 프리미엄 붙었다 가면 3천이나 5천이 1억 프리미엄이 더 있어야 돼.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일반 매매로 내가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 그 기준을 따졌을 때 한 4천만 원은 있어야지 내가 살 수가 있구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1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가 있구나. 딱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투자에 비해서 경매가 조금 저렴하게 든다. 결국 내 금액을 적게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내 재산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하고 경매 투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1억이라는 돈으로 1년이나 2년이나 3년 뒤에 그 가격이 1억 천이나 1억 2천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제가 이제 그 아파트를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가 9천만 원 된다 그러면 내가 살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1년이나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따라줘야 돼요. 주식도 내가 10,000원 주고 구입하더라도 팔려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간이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계가 뭐냐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A 아파트를 내가 산다 그랬으면은 황금동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내가 A 아파트를 선택했다는 것은 얘가 가장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황금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도 하고 교통, 학교에 있는 전 분석해서 얘가 제일 낫겠구나. 그럼 2년 뒤에 얘가 가장 많이 오르겠구나. 이게 예측해서 이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돈, 시간, 정성을 넣어가지고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위험이 따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도 돈은 보여주면 항상 요것 때문에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이란 것은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확률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오를 확률이 100%라 그러면은 투자를 무조건 하겠죠. 만약에 오를 확률이 제로고 내릴 확률이 100%라 그러면은 절대 이제 투자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오를 확률이 많을수록 내가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요 1억짜리가 2년 뒤에 2억이 된다고 내가 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다 알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달려들면은 결국은 얘 가격이 올라가. 그럼 내가 사는 시점은 1억 5천, 1억 7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돈을 투자해서 많이 벌려면은 점점 요 제로에 가까울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사람들이 이제 적을 거니까.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근데 오를 확률이 한 50%고 내릴 확률이 한 50%라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50%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박이나 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오를 확률이 반 틈은 넘어가야지 투자를 하는 게 그래도 조금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 우리가 어릴 때 홀짝 게임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하고 홀짝 게임을 하는데 제가 이 동전을 집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홀인지 짝인지 이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구가 연속해서 5번 다 맞출 확률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숫자를 늘리면은 50번, 100번 정도 하면은 결론적으로 반반 정도 되는 거예요. 올 확률이 최소한 50%가 넘어가야 된다. 근데 언제 사는 게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제 내가 많은 돈을 벌려면은 이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타이밍을 내가 언제 잡느냐,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잡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럼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결국은 내가 부동산을 바라보면 안목이 많은 거예요. 예. 이 안목을 키워야 돼, 결국에는. 안목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없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비트코인을 하려고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예. 근데 공부만 해도 되느냐? 안 된다. 내가 실전 경험을 쌓아야 돼. 부동산 같은 사고 팔고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고 팔고를 많이 하면은 전부 다 좋은 수익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실패의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이제 계속 겪으면서 나름대로 실전 경험을 쌓아가면은 이제 안목이 길러진다. 왜 안목을 길러야 되느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안전하게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거를 기르려고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경매는 어떠냐? 경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렴하게 내가 구입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도 좋고 즐거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요 반지가 30만 원짜리예요. 근데 내일 현대백화점에서 요 30만 원짜리를 100명에 한정지어서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 문 열기 전에 가가 줄 서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명 안에 딱 다행히 줄을 딱 서가지고 오픈하자마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 사기 때문에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즐겁죠, 그죠? 근데 내가 반지가 뭐 여러 개가 많아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3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세 반지를 25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안전하다는 것은 내가 1억의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얘가 2년 뒤에 1억 1천이 될 수도 있고 9천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낙찰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8천만 원에 사는 거예요, 1억짜리를. 그러면 얘가 2년 뒤에 1천만 원 내려서 9천만 원이 되더라도 내 이익이 줄어드는 거지 내 원금이 손실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다 그러면 최대한 저렴하게 사야 돼. 왜냐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재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얘가 1억짜리가 2년 뒤 1억 1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내가 배가 되는 거죠. 8천만 원 샀기 때문에 2천만 원 수익에다가 플러스 1천만 원의 수익을 더 얻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에 또 수익을 얻으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내 투자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일반 매매하고 경매하고 봤을 때 1억짜리를 그냥 샀을 때는 내 돈이 4천만 원 들어갔지만 3천만 원 저렴하게 받으니까 결국에는 내 돈이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고 경매 투자를 비교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내가 1억을 사가지고 2년 뒤에 1억 1천만 원이 될 거라고 봐서 이제 투자를 하죠. 9천만 원 될 것 같으면 내 돈을 거기 넣지는 않은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이익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경매 투자라는 것은 시세가 1억짜리를 내가 저렴하게 사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익에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부동산 투자는 추측, 예측으로 하는 거지만 얘는 당장 내가 구입하는 시점에 내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저렴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것을 1억에 산다는 것은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뒤에 무조건 얘는 2억 1천만이 된다. 만약에 2년 뒤에 더 저렴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경매는 뭐냐면은 내가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좀 차이점이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면은 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